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느덧 벌써 이 직전 고점인 이 22만 전자 구간까지도 이제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고점에 대한 돌파와 이 삼성전자가 이 30만 전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누군가는 이 AI가 버블에 대한 이 정점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건 이 현재 진행형이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은 이 6,000포인트가 고점이 아니라 여전히 대세 상승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삼성전자는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이 장대 음봉이 떴을 때도 절대적으로 털리지 마시라 하고, 그리고 이 고점을 찍고 이 눌림목이 나올 때는 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 눌림목이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전체적인 흐름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에 대한 이 수렴이 발생이 됐고, 지금 거기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면서 직전 고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에 대한 눌림이 나오고 올라가도 이 추세에 대한 붕괴가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에 대한 추세죠. 이 막바지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파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벌써 이 정고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정고점에 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싼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밀리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연한 이 돌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왜 제가 이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일 거라고 보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삼성전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이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이 조정에서는 이 A, B, C파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C파의 끝자락에서는 이 급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정말 이 반등이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종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대적 흐름이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분석으로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좀 증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추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실적이 될 거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 말대로 실적 이후에 점점 더 상승세가 거세지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이야기할 거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바로 이 C파 이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죠. 자, 우리는 이 반등을 추세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에서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되어 있냐면, 바로 A, B, C로 떨어질 때 이 반등이 B파 있죠. 반등 파동의 고점. 이 B파의 고점을 넘기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넘겨버렸다는 거죠. C파에 대한 반등이 이 B파에 대한 고점을 넘기게 되면 그건 추세다. 파동론을 아주 가볍게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 상승에 대한 각도입니다. 각도. 보시다시피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 좀 더 가파르게 지금 예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냐? 아니죠. 자, 보시면 미국의 S&P 500 지수 역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재 이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이 예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전쟁이라는 악재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번에도 그냥 이 노이즈일 뿐이었다. 변동성을 동반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 확정형의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이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반등으로도 또 증명이 된 겁니다. 사실상 이 흐름은 현재 이 삼성전자가 아닌 타 그 종목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 시장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기죠. AI의 핵심인 이 기판을 만드는 업체죠. 그리고 또 급등을 했었던 게 최근에 광전자나 이런 종목들. 이건 이제 속도를 높여주는 그 핵심이 되는 기술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전력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핵심, 그러니까 전력과 기판과 광통신, 현재 이 시장에서 주도주급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전부 이 AI의 핵심이 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 자, 거기에 이제 뒷받침한 내용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월 달에 나온 뉴스지만 HBM4 양산 출하 개시, 세계 최초 이 최고에 대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이 저전력으로 설계를 하고 발열을 개선을 했다. 자, 이건 역시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사실상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저전력이 상당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발열인 거죠. 기판주가 가는 것도 이 발열 때문인 거고, 절대적으로 이 AI 산업이 진행이 되려면 이 삼성전자의 HBM4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뉴스도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삼성 파운드리 2나노에 대한 수율이 이제 60%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자, 수율 60%에 대한 의미는 이 웨이퍼 한 장에서 쓸 수 있는 칩이 60% 이상 나온다는 뜻으로, 이게 이제 생산 단가에 대한 하락으로도 직결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수율이 낮으면 이 AI 칩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지만, 현재같이 이 삼성전자의 수율 안정화 자체가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더 저렴하고 빠른 이 자체 AI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AI 산업에 더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뉴스가 되겠고, 특히 이 AI 칩의 90% 이상을 이제 TSMC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병목 현상이 심한 상태인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TSMC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부분이 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 칩을 만들고 싶어도 이 TSMC의 줄이 너무 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포기했었던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로 물려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도 차트를 보면 얘는 이 먼저 고점 돌파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돌파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점들은 이 반등 라인에서 발생했던 이 갭이죠, 갭. 그리고 이 직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흐름인 겁니다. 자, 이건 이 고점권에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주는 건데, 시총이 이 800조인 기업을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반등을 만들고 직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즉 이 엄청난 이 호재를 안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 상당히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한 이 30만 전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 이 코스피 지수가 6,3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대로 좀 무너지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이 5,000포인트 제가 이야기했던 이 심리가를 괜히 지지했을까요? 괜히 지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시장과 삼성전자는 이 우상향을 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바닥권에서야 우리가 가격적인 지지를 이용해서 아니면 파동론에 대한 걸 대입을 해서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서 이번에도 이제 매수를 해서 잘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 눌림목에 대한 거래를 해야 될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눌림이 주고 간다기보다 빠른 돌파를 만들고 나서 한번 이 첫 눌림이 진행이 될 때, 그때가 이제 다시 한번의 매수 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 문자를 못 받고 매매에 대한 방향, 중심을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번에 꼭 문자 받으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으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똑같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해 두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22만 원이 왔을 때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왜 이 17만 원에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에 들어가서 수상 상위 랭커들의 거래를 보려면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포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